안녕하세요. 두유람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K-팝 가수 오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유람님 대신 재미있는 K-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월 8일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시작으로 지니 뮤직 어워즈, 엠넷 마마, 멜론 뮤직 어워즈 등 다양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개최를 알리며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이 있죠. 바로 걸그룹 신인상 부문. 2021년 말부터 많은 걸그룹들이 데뷔하며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2022년 시상식들이 시작하기 전에 신인상 수상이 유력한 5걸그룹 아이브, 케플러, 엑닉스, 르세라핌, 뉴진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인 성적을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음반 판매량. 올해 신인 걸그룹들의 가장 놀라웠던 성적은 음반 판매량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리 관심 속에 데뷔한 걸그룹이어도 10만 장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올해 신인상이 유력한 5걸그룹들은 달랐죠. 먼저 신인 걸그룹들의 초동 음반 판매량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아이브였습니다. 초동 음반 판매량은 보통 한터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아이브 데뷔 앨범 11이 초동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당시 데뷔 앨범 초동 최다 기록을 썼었죠. 8월까지 서클 차트에 의하면 11의 총 판매량은 약 39만 장입니다. 매번 3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던 인기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였던 원영이와 유진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데뷔한 케플러가 초동 판매량 약 20만 장을 기록하며 더욱 놀라움을 주었죠.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출신 걸그룹의 데뷔 파워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선배격인 아이즈원의 데뷔 앨범 역시 약 8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당시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 1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늘어난 판매량의 차이는 K-팝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후 퀸덤2를 통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케플러는 미니 2집 더블 라스트로 초동 약 28만 장을 기록하였죠. 서클 차트에 7월까지 기록된 총 판매량은 약 34만 장으로 케플러를 향한 글로벌한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월 데뷔한 엠믹스는 걸그룹 명가 JYP의 새로운 걸그룹이라는 기대감으로 데뷔 앨범 에드마레가 초동 약 22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서클 차트 기준 7월까지 총 판매량 약 49만 장으로 하프 밀리언을 앞두고 있죠. 이 기록은 엠믹스가 최근 발매한 싱글 2집 엔트 워프로 이어졌는데요. 초동 판매량 약 44만 장으로 탄탄한 팬덤을 입증했습니다. 5월 데뷔한 르세라핌도 아이즈원 멤버였던 채원과 사쿠라가 있기에 K-팝 팬들은 높은 음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데뷔 전부터 한 멤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데뷔 앨범 Fearless가 초동 음반 판매량 약 30만 장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죠. 르세라핌은 논란이 해결된 뒤 계속 성장하여 서클 차트 기준 8월까지 약 42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르세라핌이 어떤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8월에 대박 신인 뉴진스가 데뷔 앨범 뉴진스로 초동 약 31만 장을 기록하며 현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 1위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미니진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보인 수치였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음반 판매량과 성장세를 보여준 그룹은 역시 아이브죠. 싱글 2집 러브다이브로 초동 약 33만 장, 8월까지 약 73만 장의 총 판매량을 보여준 아이브는 싱글 3집 애프터 라이크로 초동 약 92만 장, 8월까지 약 111만 장의 총 판매량으로 역대 세 번째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에 K-팝 팬들은 신인상뿐만 아니라 본상 수상도 유력하다고 추측 중이죠. 하지만 신인상의 심사 기준에는 음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원 성적. K-팝 팬들에게 음반 판매량이 팬덤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면 음원 성적은 대중성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먼저 케플러는 국내 음원 차트 성적이 음반 판매량만큼 나오지 못했죠. 데뷔곡 와다다는 멜론 실시간 차트 최고 순위 65위였습니다. 미니 2집 타이틀곡 업도 멜론 일간 차트 최고 순위 275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케플러의 음원이 터진 곳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죠. 데뷔곡인 와다다는 애플 뮤직 재팬에서 거의 한 달간 7위에서 8위를 지키고 있었고 유튜브 재팬 뮤직 1위, 일본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믹스팝이라는 장르를 앞세운 엔믹스.
그러나 아직 대중들이 믹스팝을 받아들이기엔 조금 이른 듯 한데요. 데뷔 타이틀곡 55는 멜론 실시간 차트 최고 44위로 아쉬운 음원 성적을 남겼죠. 그러나 55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에 오르고 사흘간 탑5의 자리를 지키며 글로벌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9월 컴백곡인 다이스도 멜론 실시간 차트 최고 44위였는데요. 10월 3일 기준 스포티파이 한국 일간 차트 13위, 유튜브 뮤직 주간 17위로 준수한 성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소 난해하다고 느끼는 믹스팝으로 차트인 시켰다는 것이 대단한데요. 믹스팝이 대중들에게 익숙해졌을 때 엔믹스의 힘이 어떤 폭발력을 가져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르세라핌의 데뷔 타이틀곡 Fearless는 멜론 실시간 차트 최고 8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순위보다는 차트인한 시간이 엄청나죠. 5월 2일에 발표된 곡이 현재까지도 중위권에 차트인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즐겨 듣는 곡이라는 것인데요. 10월 3일 기준 유튜브 뮤직 한국 주간 인기 차트에서도 13위, 스포티파이 한국 일간 차트 14위로 장기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르세라핌이 10월 17일 컴백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가 됩니다. 뉴진스는 데뷔 음원 성적이 정말 엄청났죠. 타이틀곡이 3개나 되는데도 모든 곡을 탑 10에 안착시켰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공개된 어텐션은 국내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진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멜론 역사상 데뷔곡으로 월간 차트 1위를 한 걸그룹은 21, 블랙핑크, 뉴진스 세 팀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브 역시 음원 성적이 엄청나죠. 가이썸에서 집계한 2022년 서클 차트 주간 디지털 차트 점수를 단순 누적한 점수로 러브다이브가 연간 2위, 11이 연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컴백곡인 After Like도 국내 모든 음원 차트를 올킬했었고 유튜브 뮤직 주간 글로벌 탑 100에서도 5위까지 했었는데요.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신인의 성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원 성적에서는 다소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5그룹들 모두가 차트인하고 주목할 만한 성적을 보였다는 것이 놀랍네요. 음악방송 1위. 음악방송 1위는 신인상 선정의 심사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오랜 기간 성적을 냈는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케플러는 데뷔곡 와다다로 M카운트다운 2회, 뮤직뱅크 1회에 1위를 했었죠. 두 번째 앨범인 더블 라스트로도 뮤직뱅크 1위를 하며 올해 총 4회에 음악방송 1위를 했었습니다. 엔믹스는 아직 음악방송 1위를 하지 못했는데요. 높은 음반 판매량으로 데뷔곡 55와 컴백곡 다이스 모두 뮤직뱅크 1위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 1위를 하지는 못했죠. 르세라핌은 Fearless로 총 4회의 음악방송 1위를 했는데요. 무려 9주차까지 3사 공중파 음악방송 차트 탑 10에 드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뉴진스는 음악방송 5관왕을 기록하며 데뷔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공중파 3사 음악방송의 1위를 모두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음악방송 1위 기록은 굉장히 놀랍죠. 데뷔곡인 11부터 무려 음악방송 13관왕이라는 K-팝 걸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우더니 러브다이브는 음악방송 10관왕을 달성했죠. 인기가요에서는 14주 연속 1위 후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컴백곡인 After Like는 10월 3일 기준 음악방송 11관왕을 달성하며 모든 타이틀곡으로 음악방송 10관왕 이상을 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만으로도 올해의 대세 신인 걸그룹은 아이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케플러, 엔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브 모두 올해 엄청난 성적을 거둔 가운데 아이브가 가장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이브를 제외하더라도 케플러, 엔믹스, 르세라핌, 뉴진스가 거둔 성적이 놀랍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많은 시상식 심사위원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죠. 올해 8월 처음 열린 K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에서는 신인상을 르세라핌, 케플러, 아이브 세 팀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 고민을 해결했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상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있었을 것 같지만 올해만큼은 이런 선택을 많은 K-팝 팬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네요. 올해 신인상이 유력한 5그룹의 성적표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신인상을 주고 싶은 그룹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 그리고 오뮤오였습니다. 안녕!